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입니다. 국기에 그려진 별은 미국의 각 주를 상징합니다. 13개에서 출발해서 주가 하나씩 늘 때마다 별을 덧붙여 현재 50개의 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독립 이후 광대한 영토를 사들이거나 병합하면서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독립한 지 100여 년 만에 거대한 나라가 된 미국. 어떻게 영토를 늘렸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미국의 영토는 독립 당시에만 해도 대서양 연안의 13개 주에 불과했어요. 1777년에 만들어진 성조기의 별과 줄이 바로 13개 주의 독립을 나타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독립을 승인받은 것은 1783년의 파리 조약입니다. 이때 영국은 미시시피강 동쪽의 땅을 미국한테 넘겨주는데요. 경쟁국인 프랑스와 에스파냐를 견제하려면 차라리 이 땅을 미국한테 넘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독립하자마자 2배가 되었네요. 미시시피강 서쪽의 넓은 땅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도의 초록색 지역인 루이지애나인데 프랑스 왕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역을 하려면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뉴올리언스가 꼭 필요했어요.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프랑스로부터 뉴올리언스를 사들여서 마음 편하게 이용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프랑스에 사람을 보내 $10,000,000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미국의 요청을 받은 프랑스는 뉴올리언스를 포함해서 루이지애나 전부를 $1,500,000에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프랑스는 왜 작은 부분을 원하는 미국에게 그토록 큰 땅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넘겼을까요? 당시 프랑스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은 계속된 전쟁과 반란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국과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여서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죠. 나폴레옹은 그 땅을 영국에 빼앗기느니 차라리 미국에 팔아 전쟁 비용이라도 마련하자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1,500,000라는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루이지애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황무지이고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지만 아니었죠. 루이지애나 구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거래로 평가받았고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덕택에 미국은 영토를 또 2배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플로리다인데요. 미국 독립 이후 에스파냐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에스파냐의 지배력이 약해져 더 이상 통치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미국은 $500,000에 플로리다를 매입하게 됩니다. 1818년과 42년에는 영국과 맺은 협정으로 루이지애나와 캐나다 사이의 땅을 획득하게 되고요. 파란색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주해온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멕시코 정부는 미국 이주민들의 수가 멕시코인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지자 미국인의 이주를 막고 멕시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1836년 텍사스의 미국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미국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알라모 전투 등이 벌어졌는데요. 텍사스의 미국인들은 다시 결집해서 멕시코와 전투를 벌여 승리했으며 멕시코 대통령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결국 텍사스는 멕시코로부터 독립하여 텍사스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텍사스 공화국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독립국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합병을 요구했고 결국 미국은 1845년 텍사스 공화국을 합병합니다. 서북부의 오리건 지역은 미국, 영국의 공유 영토였다가 1846년 영국과의 국경협정으로 미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리건 지역을 병합하면서 미국의 북쪽 국경선이 최종 확정됩니다. 미국이 텍사스 공화국을 합병해버리니 멕시코가 기분이 나빴겠죠. 게다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텍사스의 서쪽 땅도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멕시코 땅이었기 때문에 멕시코는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은 다음에 멕시코의 수도까지 점령했고 결국 1848년에 두 나라 사이에 강화가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 땅이었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광대한 영토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멕시코에 $1,500,000를 지불하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네요. 미국은 정복이 아닌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멕시코로부터 땅을 구입합니다. 이 땅의 구입을 진행한 미국 외교관 제임스 게즈던의 이름을 따서 게즈던 매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애리조나, 뉴멕시코에 해당하는 멕시코 북부의 영토가 미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영토 확장이고 본토의 48개의 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사들였는데, 이 땅 구입을 추진한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는 아이스박스 하나를 비싸게 샀다는 비판을 들었죠. 그렇지만 불과 30년 후에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 천연가스가 가득 발견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는 역대 최고의 부동산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됩니다. 하와이는 텍사스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미국 땅이 되는데요. 하와이에 살고 있던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나 1894년에 공화국으로 독립했다가 결국 미국과 합병하기를 원해서 1898년에 미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독립 이후 100여 년 만에 6배가 넘는 영토를 확장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